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0만 2,600원에 25%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게 좀 됐는데 네. 제가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셀트리온이 단가가 높고 제약이 막 너무 많이 빠지길래 네. 여기에서 조금 제약에서 좀 옮겼어요. 네네. 그 단가가 좀 내려온 거예요. 제약이 조금 원래 많이 했었는데 15% 남겨놓고 제약은 네. 셀트리온을 옮겨가지고 25%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목표까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두 분이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또 추가 하락이 있긴 했어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에서 셀트리온으로 갈아타신 거는 잘 하신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 코스닥에 지금 이제 대표 종목으로 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처럼 시장이 어떤 이제 종목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제 대형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 뭐 아까 제가 채팅에도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보이고 빠지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대형주가 조금 더 후행해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목을 받는 대표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매수 규모는 매도 규모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통상 매도 규모보다 매수 규모가 좀 적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오늘 하락을 좀 지지를 어느 정도 좀 막아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의 정통 강자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번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이슈를 아마 다 주목은 하셨을 거예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은 일단 셀트리온이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하락폭을 보였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기전을 갈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중에 한 번 정도는 뭐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이시거나 혹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만일 이제 9월과 12월까지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뭘 선택하려고 할까요? 바이오 종목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오버행 이슈가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25%를 담고 계신데 셀트리온 제약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셀트리온하고 같이 가져가셨다라는 거는 지금 바이오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세요. 그러니 저는 일단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의 공포 매물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뭐 16만 원 선까지 이탈을 한다. 이때는 5에서 10% 정도는 또 다시 비중을 좀 축소를 일시적으로 하셔야겠죠. 이거는 순전히 증시에 대해서의 후퇴를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뭐 나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매수세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손절 가격이라고 제가 손절 가격이라고 표현은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최소 구간은 일단 16만 원 제가 제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는 비중 축소 내지는 아예 현금화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연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CMO의 강자 입장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만약에 바이오 부분들의 기대를 받고 또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시판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목표 주가는 22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엔캐리가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22만 원 선을 접근을 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부분들이 시장이 빨리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거래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는 일단 20만 원으로 다시 더 후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 자체에 대한 기업 자체에 대한 컨센서스보다는 시장에 대해서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2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로 옮기신 거 정말 잘한 것 같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기아됩니다. 네,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2,100원에 20%입니다. 아, 네. 오늘 급락해서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기아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이랑 중립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현대차는 임원이 오늘 또 장내 매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아는 중립을 주셨어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부정이라고 뭐 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 이거는 단순 근데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현금 확보다. 아니 현금 확보가 아니라 네. 그것도 추가 매도도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왔으면은 추가 매수를 하면서 30%까지도 해도 되는데, 근데 이 30%라는 부분이 10%가 어떤 현금을 사라는 부분이 아니라 앞서서 이제 얘기하셨듯이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을 좀 갖고 가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좀 팔고 어떻게 보면 이 대형주인 기아 쪽으로의 무게를 좀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참 전 기아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뭐 피크아웃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갈듯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런 좀 악재가 나왔을 때 좀 크게 반응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판매나 부분도 괜찮았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약간 좀 환율 효과, 또 이제 어떤 재료비가 원가가 좀 감소를 하면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라는 평가가 좀 너무 많았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 판매 부분이나 또 이제 지금 거의 기아도 글로벌적인 공장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은 거의 가동률 100% 육박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 자체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항상 이제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이런 환율에 대한 어떤 좀 덕을 봤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아에 대한 어떤 낙폭이 좀 컸을 때는 저는 매수의 관점을 좀 계속 가져가도 오히려 좀 더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는 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도 자신 있게 이 매수에 대한 얘기는 좀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진정이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로 이 말씀드렸던 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갈아타는 전략을 했을 때는 30% 가까이 채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20% 정도만 좀 유지를 하시고요. 뭐 그리고 내일 또 어떤 시장이 또 경기 지표에 의한 급반등이 나왔을 때 또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급락하다 보니까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하나 시스템 네,
24,400원에 30%요. 24,400원에 3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게 어떻게 될 건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긍정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해 줬는데, 하나 시스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하나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방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외형 성장을 보인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처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차가 팔려 나가야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부자재도 나가고 기자재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들 수출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주들 강세장 보일 때 잘 거론이 안 됐어요. 오히려 뭐 위성 관련주로 좀 잠깐 레이더 얘기 나오면은 잠깐 떴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됐는데 일단 하나 시스템은 이번에 이제 수출을 했던 것도 사우디에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방산 테마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내에서 전쟁을 계속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이 뭐 이스라엘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것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 중동 지역 내에서 갖고 있는 외교적인 입지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중동에 지금 전쟁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뭘 수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 엄청 지금 쏘는 영상이 나오죠. 이게 왜 나오냐면은 원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아이언돔이 있던 비용이 아니라 미군들이 거기 주둔을 했어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 그냥 이스라엘 너희 아이언돔 비용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둔군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는 계속 이렇게 뭐 드론을 날린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히려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던 것도 사실은 미국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포지션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중동에 대해서 뭐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유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가장 빠르게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즉 유가,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을 빠르게 종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라고 빨리 개입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관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하고 상관도 없고요. 미국은 늘 전쟁도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늘 포석을 놨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 그러면 방산주가 빠질 가능성도 좀 거래를 해본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 협정을 했을 때 이때는 아마 이 하나 시스템도 좀 억울한 격으로 그동안 잘 갈 때는 못 가다가 빠질 때는 또 같이 커플링돼서 빠지는 경우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중이 일단 30%세요. 그 말은 그래도 지금 비로소 한 달 동안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7월 30일 날 고점이 2만 3천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높지만 우리가 한 달 정도 텀을 놓고 우리가 좀 이제 주가를 평균적으로 좀 봤을 때 한 2만 원 선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락장을 예상하기보다는 우리가 강세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을 때 매수한 타점은 2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제가 30% 정도는 비중을 30%에서 10%까지는 비중을 축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이 10% 나는데 좀 아쉽습니다라고 분명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원인은 지금 최근에 반도체만 하다도 20%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방산보다도 더 상위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현금으로 확보해 놓자라는 의미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고점이었던 23,000원까지 회복을 하기에는 일단 술축 시적이 계속 보도가 되는데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매수가였던 2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한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제가 16,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16,000원까지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포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울한 증시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자분 손실을 좀 최소화한다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오고 있는지 기른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드릴 아나운서 기른영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주상전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 고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2624님, 코아시아 9,700원 15%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코아시아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오늘 16%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아침 시초가에 반절 손절했는데 남은 건 얼마 정도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 정도에 추매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1694님, 가운전선 47,200원 23% 도와주세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운전선 구리 가격 상승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오늘 20% 넘게 빠진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440님, 삼성증권 44,000원 15%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목 고민들도 저희가 속 시원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종목들 좀 봤는데 지금 현재는 뭐 종목들의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우선 뭐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오늘 16% 빠졌죠.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락세를 그대로 그 이상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쪽에서의 파운드리나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을 지금 현재는 계속 꾸준하게 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삼성전자의 호강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반절 손절했던 부분으로 의미를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변동성이 이런 심한 장세에서 추매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전에 비중을 늘리고 그 이상 늘리게 됐을 때 시장 자체적인 불안감으로 주가 떨어졌을 때의 대처 부분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15% 이 금액을 손절했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도 그 현금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온전선을 가온전선도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2%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5월 초였던 전선주들의 랠리가 이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전력기기 쪽에서의 2차 랠리가 좀 이어진 때 이 가온전선은 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가를 좀 움직이는 부분이 뭐 구리 가격도 있겠지만은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많이 되면서 다른 전력 어떤 변압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전력기기 쪽에서 랠리 부분을 좀 이어갔었는데 가온전선은 좀 소외돼 있던 부분이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지만은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신데 우선은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도 뭐 배당이나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무난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세 때문에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에서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삼성증권도 추가 매수나 또 내일 급반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부분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종목 진단 잘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정말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힘든 시장에서도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시네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예, 저기요. 캠트로스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250원 정도 됩니다. 아, 오늘 20%요. 20%요. 예, 아, 오늘 계속 급락 빠져가지고요. 나와서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예, 예.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나. 네, 이거 버릴 알겠습니다. 때는 지나버린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절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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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절에 대해서 부정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의 부정이니까 손절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아, 같다라는 의미로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트로스가 이제 소재단 기업이죠. 그러니까 OLED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쪽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는 이 캠트로스인데 제가 이 기업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움직이는 소비단이 아니라 장비단 종목 하나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KN솔입니다. 지금 캠트로스랑 이 KN솔이랑 주가 움직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KN솔도 2차 전지 장비랑 반도체 장비 쪽을 마찬가지로 주 매출로 잡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둘 다 좋습니다. 네. KN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훨씬 더 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투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나 2차 전지 종목이 쉽게 빠르게 순환매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강점이라면은 당연히 강세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마진율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뭐 경쟁 구도가 더 어떤 기업하고 싸운다더라 이렇게 될수록 이 KN솔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캠트로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잘 될수록 이런 소재단이나 장비단들은 계속 경쟁 입찰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격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빠질 때는 반도체라서 빠지고요. 2차 전지 다 간다 할 때는 2차 전지 대표 종목이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얘가 또 잘 안 갑니다. 그러면 2차 전지 테마로 내가 그래도 여기 소재단을 하고 있는 이 캠트로스가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2차 전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같은 폭락이 좀 이어지는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능하시면 이 캠트로스가 지금 매수가 대비를 하셨을 때는 거의 지금 45% 가량 지금 후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기회일수록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비중이 20%잖아요. 이거를 이제 10% 나누셔서 이제 반도체 대표 종목, 2차 전지 대표 종목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 종목을 교체를 하시라고 해서 당장 이거 빨리 교체하실수록 수익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말씀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 장이 열리시면은 가능하시면 이 종목은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뭐 회복이 되면은 너무도 좋겠지만 아마 회복이 된다라면은 대표 종목들이 먼저 회복된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좀 발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좀 현명한 선택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5일 77,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77,000원까지 올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매수가까지. 살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5% 하락이면 좀 선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SOL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전체 원유 가격의 어떤 네. 상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래 좀 SOL 같은 게 오늘 좀 올라야 되는 게 좀 맞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시장의 영향 때문에 그나마 지금 5.4% 떨어지는 것도 선방했다, 네.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지금 이제 SOL 같은 경우에 이번 2분기 실적 본다고 했을 때 정유 쪽은 좀 힘들었죠. 하지만은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았었고,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적이 좋았었던 부분, 또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전에는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 S-오일의 호재보다 더 많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역전된 상황이지만은 주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이 S-오일뿐만 아니라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유동성, 그러니까 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나 또 정제 마진에 대한 이 변동성이 적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5%, 10% 정도면은 추가 어떤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우선 B는 피하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만 유지를 하셔도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O일에 대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O일로 꼭 매수가까지 도달하길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가가 잠시만요. 18,250원. 18,000원. 8,250원. 네, 18,250원의 비중은 몇 %실까요? 20%요. 20%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산지가 오래됐는데 네.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뒀더니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급락 나와서 걱정되실 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부정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단 뭐 어제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뭐 증시 조정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은 아닐 텐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건설주들을 무리하게 잡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금리 인하기가 많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미글로벌이 그래도 외형 성장은 계속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을 확신하기 좀 쉽지가 않다라는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기대가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미글로벌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가 되니까 이제 다시 PF 쪽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 뭐 우리가 주택으로 친다면은 공실률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된다는 거고, 분양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PF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각국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뭐 삼성 E&A 같이 어떤 인프라 기업이다 그러면 그나마 좀 버티는 격이에요. 특히 해외 수주 쪽을 받아오면서.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진단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오늘 진단보다도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진단 문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매수가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왜 좋은 시점이냐면 다른 증시, 다른 종목들 수익은 비록 못 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을 때 크게 문제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매수가를 잘못 봤네요. 18,000원서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20%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중을 5%는 과감하게 축소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걸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이 축소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장중에라도 만약에 13,000원 이하로 다시 14,000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매수가 대비했을 때 약 3분의 2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5%가 아니라 10%까지도 좀 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투자자분께서 지금 시장에 하락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똑같이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섹터들은 건설주보다는 다른 섹터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비중의 축소 관리 개념으로서 일단 비중은 10% 매도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고요. 만일 그래도 내가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데 제가 도저히 손절을 못했고 비중 축소를 못했는데 언제는 꼭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12,000원이 됐을 때, 즉 우리가 30% 이상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차라리 손절을 하시더라도 일단 비중을 확연하게 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한미글로벌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규장 마감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도 공시들 많이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김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